거짓말도 100번을 하면 참말이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흐르고 있는 미국 명문대 강의실에서 교수가 학생에게 한 말인데요. 학생들은 그런 교수의 말에 당황하면서 한 학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학생은 화가 난다는 듯 주먹을 꽉 쥐고 교수를 노려보고 있는데요. 저마다 의견을 나누며 즐거워했던 강의실 공기가 갑자기 이렇게 싸늘하게 변한 데에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아일라입니다. 영국에서 태어났고 평생을 살아왔지만 지금은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요. 제가 미국을 오게 된 결정적 이유를 들으시면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유는 바로 날씨 때문입니다. 다들 영국 날씨에 대해서 익히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좋아하는 여름 3, 4개월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날이 우중충한 날씨예요. 특히 겨울에는 심하게 춥지는 않지만 구름 때문에 해를 보기란 쉽지 않아서 없던 우울증도 생길 것만 같은 날씨예요. 어떨 땐 마치 제가 구름 왕국에 사는 기분이 들 때도 있어요. 구름은 항상 비를 머금은 비구름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비를 뿌리고 섬나라 특성상 바람도 많이 불죠.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정도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이세요? 우중충해 보이시죠? 저는 감성이 예민한 편이라 그런지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도 이런 날씨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 한 번은 아버지께서 미국으로 출장을 가시며 어머니와 저를 데리고 가신 적이 있었는데요. 덥긴 했지만 푸르고 높은 하늘 아래에서 처음으로 온전히 밝은 기운을 느끼며 놀아봤던 그날의 기억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 기억은 오래도록 저에게 남아 미국으로 가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게 했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혼자서 유학을 한다는 게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대학을 미국으로 진학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니 제가 영국 특유의 날씨 때문에 힘들어 한다는 걸 알고 계셨던 부모님께서도 크게 반대하지는 않으셨어요. 덕분에 저는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 열심히 대학을 다니고 취업까지 성공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학교 때 있었던 일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비슷한 일을 겪고 있어서 대학 때 일이 번뜩 떠올랐거든요. 물론 그때 당시만 해도 저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지만요. 때는 제가 대학에 처음으로 입학했을 때입니다. 저도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건너온 것처럼 저희 대학에는 많은 유학생들이 있었어요. 저마다 다른 이유에서 왔겠지만 공통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도 좋고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는데요. 어떤 곳에서든 그렇듯 저희 학교 역시 처음 만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나름대로 어울리는 무리가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원래 미국에서 살았지만 먼 지역에서 온 친구도 있었고 저를 포함해서 프랑스, 캐나다, 호주, 일본에서 온 친구들로 하나의 무리가 형성되었어요. 저희는 모두 연고가 없었던지라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었는데요. 모든 일과가 끝난 후 학교 앞 식당이나 호프집을 자주 가서 어울리곤 했습니다. 학교 생활이나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지내면서 힘든 점 등을 공유하면서요. 그 중에서 저희가 정말 좋아했던 식당이 하나 있었는데요. 한 중년의 한국인 부부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아주 작은 식당이었어요. 무엇보다 생활비가 항상 부족했던 저희 유학생들이 사 먹기 부담 없을 정도의 가격이었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잘 먹어야 한다며 시키지도 않은 음식들을 서비스라고 내어주시기도 하셨거든요. 저희는 처음에는 서비스라면서 주시는 음식을 받고는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뭐 작은 하나라도 식당에서 공짜로 무언가를 준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아니 식당뿐만 아니라 그 어디를 가도 공짜로 무언가를 준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이런 걸 한국에서는 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항상 힘든 일이 있는지 오늘은 특별히 먹고 싶은 음식이 있는지도 물어보시면서 저희를 잘 챙겨주셨습니다. 넉살이 좋은 친구들은 Mom, Dad라고 부르기도 하면서 아주 친근하게 지냈어요. 한국에서는 친한 관계에서 어머니, 아버지하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고 전해 들었었거든요. 아무튼 저희는 일주일에 꼭 2-3번 정도는 이 식당에 갔을 정도로 좋아했던 식당이었는데요. 어느 날은 주인 아주머니께서 걱정이 많으신 얼굴이라 저희가 무슨 일 있어요? 며칠 전부터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하면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께서는 옐프에 안 좋은 평이 달려서 아무리 기억해봐도 내가 그렇게 행동한 적이 없는데 무슨 오해가 있었는지 모르겠네 하고 푸념하셨습니다. 참고로 옐프는 지역 정보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마 미국 놀러와 보신 분들이나 유학생 분들이라면 써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식당 등을 이용한 후 리뷰를 남길 수 있는 곳이거든요. 저희도 이렇게 작은 가게에
무슨 리뷰가 달려있는지 궁금해 아주머니에게 그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인종차별을 하는 곳이며 위생이 좋지 않음, 음식이 저렴한 데에는 이유가 있음 이라는 글이 써져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도 그 내용을 듣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인 부부께서는 항상 친절했고 저희가 식사를 하는 동안은 항상 청소를 하고 계셨을 정도로 위생에 신경을 쓰셨던 분들이에요. 가격이 저렴한 것뿐만 아니라 맛도 있었으니 자주 갔던 거였고요. 식사를 끝내고 기숙사로 돌아와 저희는 저마다 그런 글을 누가 썼는지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이라고 해봐야 거의 가정집 같은 느낌에 저희 학교 학생들만 아름아름 알고 있어 가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러던 중 일본인 친구인 노아가 혹시 루카스가 쓴 건 아닐까? 저번부터 아시아 음식들은 맛이 없다고 하는 걸 들었는데 하고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는 저마다 에이, 설마 루카스가 인종차별을 하는 식당이라고 썼겠어? 나는 왜 그런 말 하는 걸 못 들었지?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노아는 그냥 해본 말이야. 루카스가 그랬을 리 없겠지 하면서 멋쩍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자주 갔던 식당에 그런 안 좋은 평가가 달리니 신경이 쓰였는데요. 저희 무리의 친구 중 한 명이었던 릴리가 휴대폰을 만지더니 급하게 자리를 떴습니다. 다들 저녁도 먹었고 각자 시간을 보내야 해서 흐지부지 흩어져 자기 방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저와 같은 방을 쓰고 있었던 릴리에게 아까는 왜 그렇게 급하게 갔어?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릴리는 저를 보면서 아니, 아까 리뷰 쓴 사용자 정보를 찾아봤는데 아무래도 노아 계정인 것 같아서 하고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게 정말인지 찾아보기 시작했고 정말 일본인 친구 노아의 계정인 것을 확인했는데요. 릴리와 거의 몇 시간에 걸쳐 노아가 왜 그런 리뷰를 썼는지 이야기해보았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곧바로 몰아붙이며 따질 수는 없어 저희끼리만 알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또 다시 그런 일을 한다면 그때에는 조심스럽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하면서요. 사실 이 일로 저와 릴리는 노아를 대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친구가 앞에서는 표를 안 내지만 속으로는 저희에 대해서도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서요. 노아는 기숙사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식당 역시 노아가 없는 날에만 가는 쪽으로 친구들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노아와 저희 친구들 무리가 멀어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가까운 호프집에 갔다가 다른 친구들 몇 명이 모여있는 걸 만났던 때였습니다. 한 명은 미국인이었고 저와 같이 영국에서 온 친구 그리고 한국인 이렇게 3명이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친하지는 않았지만 다들 얼굴은 아는 사이라 반갑게 다가가 가벼운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노아가 갑자기 한국인 친구 민지를 보더니 민지, 너는 한국인이라 그런가 피부가 정말 좋다, 어려 보여 하고 칭찬했습니다. 그걸 듣고 민지는 고마워, 오늘 너도 좋아 보인다 하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노아가 웃으며 고맙다는 건 인정하는 거야? 라고 되물었고요. 그냥 두 사람 대화를 흘려듣고 있었던 저희도 노아와 민지 쪽으로 자연스럽게 시선이 쏠렸습니다. 민지는 당황스러운 듯 뭐 하고 멋쩍게 웃었는데요. 노아는 거기에 대고 그럴 때는 아니라고 하거나 보통 상대방을 칭찬하지 않아? 피부가 좋다는 게 예쁘다는 건 아닌데 하고는 갑자기 뜬금없는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 말을 듣고 저희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는데요. 노아만 아무렇지 않게 술을 홀짝거리며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민지와 함께 왔던 친구들도 노아와 어울리고 있는 저희들도 순간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싸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노아는 호프집에서 나온 후 곧바로 택시를 타고 머무르고 있는 친척 집으로 향했고요. 남아있는 친구들은 모두 저마다 기숙사로 걸어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릴리가 아무래도 노아가 좀 무례해. 저번 옐프 일도 그렇고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하고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친구들도 오늘 일은 아무래도 좀 그랬지. 옐프에 남긴 악플에 대해 모르고 있던 친구들은 아니, 옐프 일이라니 뭘 말하는 거야? 하고 저마다 한마디씩 덧붙였는데요. 결국에는 노아가 민지를 무례하게 대했던 일 때문에 다른 친구들마저 모두 식당 리뷰 사건을 알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중 한 친구는 지난번엔 루카스를 의심하더니 사실은 자기가 그랬던 거였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화를 내며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이런 일이 있었다 보니 노아를 멀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날 호프집에서 안면을 튼 민지를 포함한 친구들이 저희와 가까워지기 시작했고요. 노아 역시 밥을 먹으러 가거나 수업을 들을 때 자연스럽게 저희의 곁에 머물렀지만 속을 알 수 없는 노아와 더 이상은 어울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파티에 초대하거나 따로 약속을 잡으면 노아를 빼고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가을 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서 어울리는 무리가 바뀌는 건 이상한 일도 아니었거든요. 저희도 노아의 행동으로 배신감을 느끼긴 했지만 그냥 저희와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은 욕을 하거나 따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노아가 했던 식당 리뷰 사건이나 민지한테 이유 없이 시비 아닌 시비를 건 것이 왜 그랬는지는 몰라도 뭔가 오해가 있었겠지 하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계속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할수록 의문도 커져가고 뒷담화를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어느 순간부터는 친구들 사이에서 노아 얘기는 서로 하지 말자고 얘기했죠. 하지만 교양 과목이었던 세계문화 관련 수업 때 있었던 일로 저희 모두는 노아는 다른 게 아니고 한국인 자체를 싫어하는 게 틀림없다라는 걸 아주 공공연하게 알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세계문화 수업 때 교수님께서는 여러분들도 여러 국가에서 학교를 다니기 위해 미국으로 왔을 겁니다. 미국에서 살고 있었다 하더라도 고향은 다른 나라일 수도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고향과 이웃나라의 비슷하고도 다른 문화를 조사해 발표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영국과 가까이에 붙어있는 벨기에의 문화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친구는 스위스를, 미국인 친구들은 저마다 캐나다와 멕시코를 조사하는 등 열심히 발표를 준비하곤 했어요. 누구나 그렇겠지만 다들 자신의 고향에 대한 애정이 있잖아요. 특히 자랑하고 싶은 문화를 위주로 하여 이웃 나라와의 차이를 알려주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일이 터졌던 게 노아의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일본인인 노아는 일본과 한국 문화의 공통점에 대한 내용으로 주제를 정해왔는데요. 노아는 발표를 시작할 때 일본과 한국은 아주 가까이에 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가장 가까운 나라인 만큼 일본의 문화로부터 한국이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일본의 지배를 받던 나라이기도 했고요. 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한국은 일본의 것을 가져다가 한국화시킨 것도 많고 또 어떤 건 일본의 보호 덕분에 지금까지 그 명맥을 이어가는 것도 많은데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던 한국의 진돗개는 1938년에 일본의 동식물 연구가였던 모리 다메조 교수에 의해 보존 가치를 인정받아 천연기념물로 등재된 덕분에 지금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을 여행 다녀온 친구들이 SNS에 한국은 공짜로 반찬을 이렇게 많이 준다며 신기해하면서 백반 사진도 올리고 한국의 소주도 마셔봤다면서 자랑스럽게 사진을 올리곤 하던데 정작 그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는 모르더라고요. 소주는 일본의 쇼츠에서 백반은 일본의 가정식에서 유래된 것들입니다. 한국은 이런 유래나 기원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을 하지 않으니 모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라며 발표를 하더라고요. 물론 교수님께서도 자랑하고 싶은 본국의 문화가 있으면 소개해도 좋다고 언급하시긴 하셨지만 노아의 발표 내용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문화를 한국이 베껴갔거나 일본 덕분에 지금의 한국 문화가 유지되고 있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들 노아가 지금까지 한 행동에 대한 이상함을 느꼈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 온 민지의 기분이 어떤지 조심스럽게 살피고 있었는데요. 그때 민지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저는 한국과 일본의 문화 소개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민지를 보며 다각도로 접근하는 건 좋은 일이지 말해보게 하고 발언권을 주었고요. 민지는 그때부터 아주 날카롭게 노아의 의견에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아가 진돗개를 언급했는데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진돗개가 멸종 위기에 처할 뻔했다는 것 자체가 일본에 의해서였습니다. 한국의 아픈 역사이기도 한데요. 일제강점기 때 야견박살령이라고 해서 등록된 견표가 없는 개는 모두 때려 죽여도 된다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일본은 중국과의 전쟁에서 사용할 개털 가죽을 군수물자로 공출하기 위해 수많은 개들을 무자비하게 도살했던 것이었죠. 그때 노아는 어쨌든 진돗개는 일본의 보호로 명맥을 이어온 건 사실입니다 하고 발끈하며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민지는 그때 수많은 개들이 죽어나갔으나 진돗개가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노아의 말이 맞습니다. 노아의 말처럼 일본의 한 교수에 의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근데 왜 진돗개만 높이 평가하여 천연기념물로 보호했을까요? 당시 일본에서는 토착견 보호 운동이 한참 일어나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진돗개는 일본 토착견인 기슈견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던 것이었습니다. 모리 박사는 진돗개와 일본개와의 관계는 내선일체를 말하는데 학술적으로 유력한 자료가 된다며 총독부에 건의했고 결국 1938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이었죠. 여기서 내선일체는 민족말살 정책 중 하나로 일본과 조선은 한 몸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일본에서 진돗개를 달리 보호한 것이 아니라 일본인들이 보기에도 혈통이 우수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조선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내세웠던 내선일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적 가치도 있어 보여서 진돗개를 이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일본에 의해서 보호받아 현재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정당한 표현이 아닙니다. 물론 해방 후 진돗개는 대한민국 문화재청에 의해 1962년에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별 달리 할 말이 없어진 노아가 입을 꾹 다물고 있자 민지가 그 뒤 말을 덧붙였습니다. 한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술은 소주가 맞습니다. 막걸리라는 전통술도 있고요. 하지만 한국의 소주는 일본의 쇼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고려시대 몽골 제국의 영향으로 증류주 제조 기술이 전해져 발전한 것입니다. 하고 반박했습니다. 노아는 소주와 쇼츠 발음이 너무나도 비슷한 데다 증류주라는 공통점까지 있어요. 그 당시 한국의 기술력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술이었습니다. 하고 쏘아붙이기 시작했는데요. 민지는 웃으면서 일본 쇼츠는 15세기경에 태국에서 전해진 증류기술로 만들어져서 16세기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생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소주와 쇼츠는 시간적 차이뿐만 아니라 그 기원도 다릅니다. 라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지는 이어서 또 다시 노아에게 그리고 한국의 백반 또한 일본 가정식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반찬을 함께 나누어 먹는 형태입니다. 조리법과 맛 또한 일본 가정식은 주로 간장과 미소를 사용하여 비교적 순한 맛을 낸다면 한국의 반찬은 발효 음식을 많이 사용하고 매운맛을 특징으로 합니다. 하고 반박했습니다. 지켜보고 있던 교수님은 노아 학생이 백반의 유래가 일본 가정식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얘기해 줄 수 있겠나?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아는 일본의 가정식 이치주산사이는 밥과 국, 3가지 반찬들로 한 상을 차려내 먹는 문화로 아주 오랜 시간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였습니다. 한국의 백반 구성이 이것과 유사한 형태인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교수님은 황당하다는 듯 내가 물어보는 건 자네가 주장하는 바에 근거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하고 물어봤고요. 노아는 그 근거를 일제강점기 때 한국에 미쳤던 일본의 영향력으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민지가 그 말을 자르고는 백반은 조선시대부터 반상 차림이라는 형태로 이미 존재했고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내려온 한국의 전통적인 식사 방식입니다. 그 사실은 한국의 세시풍속을 기록한 동국세시기와 같은 옛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노아는 한참 동안 민지의 말에 제대로 반박도 하지 못한 채로 어정쩡하게 발표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발표 도중 민지가 끼어들어 망쳤다고 생각했는지 오늘은 제가 예시를 잘못 조사해온 것 같은데요. 그 외에도 한국이 일본의 영향을 받아 만든 문화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만큼 상대적으로 강대국인 일본을 따라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라며 마무리를 하려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노아와 민지 사이에 이렇게 불꽃 튀는 논쟁이 이어진 것에 대한 별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저희는 좀 아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인인 교수님께서는 노아의 발표 후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일본인 교수와 일할 때 이런 말을 하더군요. 거짓말도 100번 하면 참말이 된다. 여러분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냐며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갑자기 꺼내신 말씀에 의아해하고 있었고 노아만이 교수님을 강렬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교수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는 강의실을 쭉 둘러보시고 유래는 정확하지 않지만 일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관습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하시면서 강단에 서셨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에도 예를 들어보고 싶은 속담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아주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기뻐해주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말입니다. 솔직하지 못하고 남에게 악한 마음을 품는다는 부분이 두 나라가 비슷한 정서를 공유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죠? 하고 웃으시더라고요. 저희는 다시 한번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앞선 논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본과 한국을 비슷한 나라로 엮는 것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 예상과는 다르게 교수님께서는 물론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자면 자신이 잘 되는 것에 다른 사람이 질투할 수도 있으니 언행을 조심하라는 교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속담에 일부 재미있는 해석도 있지요. 저 속담이 일본에 의해서 왜곡됐다는 것입니다. 원래 뜻은 사촌이 땅을 산 것은 집안의 경사이며 축하를 해주어야 마땅하지만 과거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는 배 아파서 똥을 눈 다음 땅에 걸음으로라도 보태줘야 한다는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뜻을 가진 속담을 일본이 한국 민족정신 말살 정책으로 상대방이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민족인 것처럼 의도적으로 말을 바꾼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왜곡 여부를 논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만,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일본의 속담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수백 번, 아니 수천 번을 말하니 진실인 것 마냥 쓰이고 있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이처럼 정확한 유래를 알 수 없는 것들, 특히 역사적 사건을 논할 때는 학술적으로 입증된 자료인지를 먼저 따져서 근거 없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해 경계해야 합니다. 라며 일본을 일본인인 노아를 비난하는 말을 언급하기도 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수업을 마무리하시면서 다음 발표자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자료를 조사해 오길 바랍니다. 근거 없는 말로 다른 나라의 문화를 폄훼하는 학생들은 성적을 기대해도 좋을 겁니다. 하고 경고하셨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난 후에는 저희 친구들 모두 용기 있었던 민지의 행동에 감탄하며 저마다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런 사실은 대체 어떻게 알고 있었던 거야? 나는 안다고 해도 그렇게 논리적으로 반박은 못했을 텐데 대단하다, 다시 봤어, 멋있더라 하며 민지를 격려해 주었죠. 실제로 노아는 그 수업 이후로 해당 과목을 수강 기간 중에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성적 발표가 나오기 전이었는데 교수님의 말을 듣고 지레 겁을 먹어 도망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걸 보고 노아의 이면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도 자꾸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분쟁을 만들어내는 노아를 한 과목이라도 덜 보게 되면 마음이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요. 노아는 제대로 어울려 다니는 친구도 없을 뿐더러 노아의 행동에 대해 솔직하게 지적해주는 사람도 없어 점점 학교에서 고립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수업들도 차츰 하나씩 나오지 않거나 수업 시간에도 가장 뒷자리에 앉아 딴짓만 하고 가는 일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한 학기가 끝난 후에도 노아는 제대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는지 학사 경고를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다음 학기에도 결국은 학사 경고 최소 수준을 넘지 못해 제적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저희가 졸업할 때쯤에는 더 이상 노아를 볼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강렬한 사건 중 하나가 바로 대학 시절 알았던 일본인 노아와 한국인 민지에 관한 일이 됐는데요. 일본과 한국의 역사적 배경을 알고는 있지만 그 잔재가 21세기인 지금 아직도 남아서 서로를 괴롭히고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 학생들과 심지어 교수님께서 계시는 자리에서까지 근거 없는 거짓말을 하는 일본인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사연을 보내게 된 계기는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대학 시절 그때의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상황을 겪고 있어서입니다. 저는 지금 미디어 관련 직종에서 일하고 있고 민지와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같이 입사했던 것은 아니었고 민지는 3년 전에 먼저 이 회사에 합격해서 다니고 있었고 저는 얼마 전에 이 회사로 이직을 해서 들어오게 되었죠. 직장을 다니면서 이직 준비를 하느라 정말 밤낮 없이 일하면서 고생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한날은 민지한테 가볍게 나 이직을 생각하고 있어. 너희 회사에 경력직으로 넣어볼까 하는데 추천서 좀 써줄 수 있을까? 하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대학 때는 자주 어울리긴 했지만 각자 사회에 나와서는 한두 달에 한 번 어울리며 만났을 뿐이었고 더군다나 취업 관련 부탁은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말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요. 민지는 그 말을 듣고 너 그걸 왜 이제 말해? 당연히 내가 도와줘야지. 세부 내용 추천서 양식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주말에 우리 집으로 와 같이 준비하자 하고 흔쾌히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민지가 추천서를 써주기도 했고 민지가 처음 취업할 때 진행했던 면접 예상 질문 정리본을 공유해줘서 아주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민지의 도움으로 이직에 성공해서 현재는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이직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는 좋은 날만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예상 밖의 어려움을 겪고 있답니다. 입사 후에도 민지가 많이 도와줘서 업무적으로는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기 때문에 회사 일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요. 정작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고 피곤하게 합니다. 저와 비슷한 시기에 들어온 일본인인 유키라는 동료와 경쟁을 해야 하는 구도에 놓여 있거든요.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것이야 조직 내에서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은근히 사람들 앞에서 저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고 뒤에서 들리는 말을 들어보니 집요하게 제 험담을 계속해서 퍼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는 지금 저 일본인 동료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어서 밤마다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요. 그러던 중 대학교 다닐 때 세계문화 수업 시간 중에 교수님께서 알려주셨던 속담이 딱 떠올랐고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게 됐습니다.
바로 일본 속담인 거짓말을 100번 하면 참말이 된다. 한국의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은 본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교수님의 말씀과 계속되는 거짓말로 교묘하게 저를 괴롭히고 있는 일본인 유키. 자신의 일처럼 저를 도와주는 한국인 민지가 이 속담과 맞물려 보이더라고요. 사연을 보내는 오늘 밤, 아직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지 구체적인 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저 두 속담이 적어도 지금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는 도움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일라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직장 내에서 인간관계로 고민하고 있는 아일라 씨에게 해주실 조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사연을 전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